자, 오늘 그 한 주간 장세가 마감이 되지만 오늘 무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 이제 다음 주는 2월 말입니다. 2월 마지막 주고 주가 되고요. 다다음 주부터는 또 3월이 시작됩니다. 3월 증시가 또 시작이 됩니다. 다다음 주 이후에 2월 말에서 3월 달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구간인데 특히나 이제 2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무방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무방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 2월 말이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고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3월 증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 2월 마지막 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드릴 거예요. 저는 적어도 3월 정도부터는 증시가 살아날 거로 보고 있고 지수는 많이 못 가더라도 적어도 종목 장세 가능성은 무지하게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많이 올라갈 필요 없어요. 지수는 많이 올라갈 필요 없겠고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입니다. 종목 장세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해온 게 뭐냐면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대형주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주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방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장세가 마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2월 다음 주 2월 말과 3월 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유망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뭐 섹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더 새로울 건 없을 겁니다. 그 안에서 제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제가 압축을 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할 것이니까 반드시 메모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하시고 따라오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붙여서 3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시면 3번. 자, 오늘 뭐 장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요. 예,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다들 지치셨나요? 오늘 많이 안 들어오시네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장이 좀 안 좋다라 그래가지고 맨날 포기하시고 맨날 장 좋을 때만 무방 들어오고 장 좋을 때만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장이 안 좋고 지금처럼 장이 출렁거릴 때 이럴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방 듣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아셨죠?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안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가지고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테니까 자 메모 준비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게 이제 선물 2분목 차트입니다. 선물 2분목 차트예요. 자, 선물 2분목 차트입니다. 2분목 차트인데 오늘 선물 지수가 어땠습니까?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아침 초장에 약간 강바 출발했다가 출렁거리고 반등에 나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9시가 좀 9시 반 정도부터 해가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밀어버렸죠? 오전 내내 밀었습니다. 그죠? 11시 반 정도까지 11시 반 정도까지 계속 밀어버린 거예요. 이 구간 동안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카톡방에서도 제가 이제 글을 올려드리면서 이거는 외국인들의 속임수입니다. 흔들어 대기입니다. 개인들의 개미털기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카톡방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이 구간은 위기가 아닙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증시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 증시 흐름 속에서 시장에 출렁거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오전장까지 그렇게 주가가 밀리면서 이렇게 음봉이 오전까지만 해도 3개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이거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봉 나오면서 음봉이 크게 3개가 나왔었죠. 오전장까지만 해도. 그죠? 오전장까지만 해도 3개 음봉이 크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포감이 커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어때요? 결국에 살아나죠, 여러분들. 살아납니다. 이 흐름을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주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선물 잠깐 팔았다가 또 진탕 팔았다가 왕창 막판에 다시 쫙 당겨버리죠, 여러분들. 그죠? 계속 강조합니다. 이 장이 무너질 만한 이 장이 아니고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시장을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막 흔들어대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빠져버려요. 미국 증시도 많이 밀리지도 않았고 중국도 일본 증시도 밀리지도 않고 특별하게 악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하는 장세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시장을 밑도 끝도 없이 밀어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모르는 개인 투자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무서워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던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다 던진 물량들을 외국인들은 다 받아내고서 막판에 쭉 당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던진 사람들이 이거 올라가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 쫓아갑니다. 왜? 다시 꺾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방송 첫머리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시장은 쉽게 죽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을 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또 시장에 가다가 계속 흔들어대고 못 가니까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응? 안 죽어요. 죽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조만간에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 이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흐름을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자, 지난번 8월, 9월, 10월 달 장세 이때도 그랬죠, 여러분들? 이때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하는데도 국내 증시도 갈 것 같으면서도 기관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내면서 주가가 계속 못 갔습니다. 갈 만한데도 못 간 거예요. 일부러 외국인들이 눌러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때도 그랬었고 또 이번에도 그랬었고 이번에 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래요? 3,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3,000선이 지지가 되고 3,000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이 시장에 대해서 무수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반대로 3,000선이 무너지는 그런 조짐이 나오거나 3,000선이 무너질 때는 그때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3,000선이 무너지거나 3,000선이 무너지는 조짐이 나올 때는 그때는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최소한 현금 비중 30% 이상은 분명히 만들어 놓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3,000선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절대 지레짐작 먼저 가가지고 증시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대세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성급하게 던져버리거나 하는 운을 보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그죠? 결과 어땠습니까? 3,000선 지지 받았고요. 이 3,000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지선이에요. 3,0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수대고요. 또 3,000포인트는 이미 뚫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지선.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는 현금을 최소 30%는 확보하시되 제 판단으로는 3,000선은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3,000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 3,000선이 깨지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이런 조정 반락세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종목에 대해서 매집 전략을 계속해서 단행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시장은 3,000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분명히 시장이 살아날 것이고 이 안에서는 종목 장세는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종목에 대한 매도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000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심리적인 지선이에요. 그래서 3,000선이 안 깨지면
시장의 투자 심리도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3천선이 깨진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변화의 조짐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3,00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가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아닙니까? 미국 증시. 미국 증시는 제가 이제 지금 그 다우지수 21일 평선 얘기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여기 상승세를 기록하고는 21일 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 나스닥 지수가 21선, 그리고 S&P 지수가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단기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미국 증시는 아직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설령 요 추세선을 살짝 깬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무너지는 흐름은 아닐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무너지는 흐름은 아닐 겁니다. 자, 여기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증시는 보세요. 월봉상, 주봉상의 미국 증시는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살얼음 판을 걷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저렇게 미국 증시 폭락하면 국내 증시도 폭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예, 어서 오세요.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쉽게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는 월봉하고 주봉 보면은 주식 못 합니다. 자, 일봉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일봉 보고. 아시겠죠? 자, 일봉상의 미국 뉴욕 증시는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완만한 반대세가 살아있죠, 여러분들. 더군다나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지금 꺾일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채권금리가 지금 상승 기조가 상승세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 경기감이 있죠, 여러분들. 응? 전통적으로 증시가 살아날 때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응? 증시가 올라가고 경제가 살아날 때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지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레짐작 걱정하는 겁니다. 이러다 금리 순식간에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증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급격한 테이퍼링이라든가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안 해요. 금리 인상 못 해요. 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살아나기도 전에 그냥 작살이 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코로나도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경제 좀 살아난다 그래가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 심리가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금리 인상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연준에서 최소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얘기하고 있죠. 금리를 현 수준까지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그렇게 가파르게 진행될 수 없어요. 기우입니다.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가 이상할 거다, 인플레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연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세계 각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고 쉽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실업시장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났죠, 여러분들. 뭐예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시장이 안 좋은데 무슨 금리 인상을 해요? 결국엔 1조 9천억 불 규모의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은 통과가 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의회에다가 의회 추진이 이제 의회 통과가 추진이 될 것 같고 늦어도 3월 초 정도 선에서는 1조 9천억 불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실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 효과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죠? 지금 기사 또 나오네요. 자, 방금 기사가 있었는데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분명히 좀 진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효과가 좀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 말 정도인가부터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에 의한 주가 반등세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기 회복 분위기와 더불어서 미국 증시가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태이다 보니까 미국은 코로나 백신 투약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코로나가 좀 진정권에 접어들고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급격한 증시 상승보다는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고 완만한 반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이렇게 터져요, 여러분들. 터집니다. 최소한 미국 증시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약간의 하방 경직과 함께 기간 조정은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에 약간의 혼조 양세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은 되더라도 결국엔 나중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었죠. 곧바로 가거나 내지는 좀 더 옆으로 기어갔다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랬죠, 여러분들. 애시당초는 기간 조정 쪽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좀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때 이 반등 때문에 상승세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결국엔 못 갔죠. 못 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곧바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다시 밀린 것 뿐이에요. 결국엔 제 예상대로 시장은 이런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런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되면서 만약에 이런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잖아요. 뭐 어떻게 됩니까? 중소형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미미한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들과 함께 대형주들도 같이 가는 이런 장세가 될 거예요. 이 장은 무너지는 장은 아닙니다. 최소한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최소한 하방 경직과 안정성이 확보가 된 가운데 시장의 회복 분위기는 점진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 2월 말 증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3월 달로 증시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다음 주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이 구점 미국 증시가 최소한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높지 않고 하방 경직과 함께 미미한 반등 이런 게 연출될 수 있겠고요.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많이 올랐지만 탄탄합니다. 아무 이상 없죠? 악재가 없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원달러 환율. 환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밀집대 상단 뚫었다가 다시 밀집대까지 떨어졌죠, 여러분들. 현재 원달러 환율은 레파토리는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서 좀 더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를 보이다가 한 번 더 밀리거나 치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는 그건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봐야 됩니다. 최소한 더 이상 환율이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 나오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터지는 종목 장세를 여러분들은 놓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자는 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이해되신 분들 5번 자 5번부터 갑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드릴게요.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무방을 통해서 맨날 뭐 무료로 뭐 종목을 추천드리고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제가 종목을 분석드리면서 참 이런 종목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별밤 특종에 나간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고 한 2달 정도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 뭐 연초에 별밤 특종에 나갔을 때가 지수가 고점 찍은 상태여가지고 종목군들이 조금 출렁거리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거의 한 90% 이상의 종목군들은 약간의 변동성은 나오더라도 결국엔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뭐 별도로 뭐 추천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 유망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보시고 나서 무방을 통해서 보시고 T방송 통해서 매매하시고 수익 내세요. 그리고 수익 난 다음에 그 수익 난 자금을 가지고 VIP 오시면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 편하시잖아요. 아니면 그것도 뭐 못하겠다라는 분들은 제가 얘기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구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을 던지고 도망가는 구간이 아니랬죠. 이 구간은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라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략은 뭐예요? 저가 매집 전략을 좀 더 강도 높게 단행하는 겁니다. 또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서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도 이 기간 주중이 진행되는 이 와중에 정말 상대적으로 부진한 종목들은 애지가 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해서 자금을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이미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랬던 종목인데 오늘 무려 120% 수익이 일단 났습니다. 뭐 일단 125% 정도인데 최초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마셨던 가격대가 11,350원이기도 11,350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가격대가 여기가 될 겁니다. 무료로 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도 여기서 같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털었죠. 털었다가 더 싼 데가에서 더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적 순이율이 125%가 더 넘어요. 넘는데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면서 오늘 장대 한번 세웠는데 오늘 거래가 터져버렸습니다. 얘는 쉬었다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일단 털었습니다.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25%라는 수익이 나와요. 이 종목하고 지금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죠. 주성도 마찬가지고 사이맥스 같은 종목들도 이미 수익이 40% 수익이 난 상태에 지금 갔다가 주가가 출렁거리고 지금 눌리면서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분명히 얘도 털었다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여전히 40% 수익이 나온 거 누적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미 반도체를 우리가 매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매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대장주들이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이를 대장주가 가게 되면 나중에 덜 올랐던 후발주들이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못 갔던 종목은 여기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얘네들로 종목을 옮겨가기 위해서 일부 차익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얻는 수익보다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장주고 후발 대장주가 있는 겁니다. 이 후발 대장주로 공략하기 위해서 현금 이 종목을 물량을 털었다고 보시면 돼요. 125%라는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절대 쉬운 건 아니죠.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 주도주들은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거래 1,000만 주가 나요, 1,000만 주. 일단 거래가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매수의 신호지만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터지는 거래량은 단기 고점의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의 성장 가치가 워낙에 좋아서 갔다가 좀 출렁출렁 거렸다가 나중에 또 갈 겁니다. 아니면 내일 한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일 한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물량을 줄이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얘는 끝난 게 아니라 쉬었다 또 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 자체가 아직도 시장 전면에서 주도주로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있다. 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저렇게 있는데 지금은 돈이 없지 종목이 없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돈이 없어요. 돈이. 종목이 없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탑픽 종목군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탑픽 종목들을 선별하고 압축해내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목보다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많은 섹터의 종목이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다 잡을 필요 없다. 백신 수혜주도 뭐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에 백신 접종이 임박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얘네들은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기대 수익률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또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아예 빼버리는 게 좋아요. 빼버립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빼버립니다. 2차 전지도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섹터가 지금 5개로 확 줄어버리죠. 이 안에서 더 종목을 또 압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 섹터는 뭐라 합니까?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수소도 말씀드렸었죠. 오늘부로 5G도 다시 3대 축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 시장 앞으로 2월 말 그리고 3월 달 이후에 한국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5G와 수소텍설을 3대 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섹터가 바로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가 될 겁니다. 5G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5G 수소 섹터는 분명히 앞으로 한국 증시, 올해 한국 증시 상반기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주도 섹터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도체는 이미 좀 올랐어요. 오른 상태에서 섰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5G는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고 바닥을 찍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충분하게 기간 조정을 마무리고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는 국면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수소하고 5G는 이제 시작하는 섹터입니다. 한 대표가 가장 선호하는 위치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우리가 어디에서 샀습니까? 그리고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어디에서 얘기했습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고 우리도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라는 부분들은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우리가 배팅에 들어가야 마음 편하게 주식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바닥권에서 물량을 잡아놓고 나서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시세가 터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솔리드라든가 서진스택 같은 특히나 이제 솔리드 같은 종목들은 분명히 우리가 VIP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100%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이에요. 저는 주기적으로 시장에 사이클이 나올 때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중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솔리드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한미반도체가 벌써 100% 수익이 나온 거예요. 올해 3분기 이후에는 5G하고 수소에서 그런 종목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수소하고 5G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풍력 섹터라든가 태양광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태양광과 풍력과 함께 또 보고 있는 게 뭐예요? OLED입니다. OLED는 반도체 관련주들하고 믹싱된 종목도 있고 풍력과 관련된 종목도 있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도 있어요. 골 때려요.
왜 그래요? 다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OLED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OLED도.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시작점, 출발선상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시작점에 있고 출발선상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음 주 시장부터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업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미반도체를 굳이 120%라는 수익을 내고 나서 굳이 뭐 매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얘기했죠. 결국에 더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5G 정리한 거예요. 현금 만들었습니다. 현금 만들고 오늘 그냥 현금 들고 갔어요. 다음 주에 들어갈 겁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단숨에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 패권 싸움이고요. 미래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근간입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좀 올랐다 그래가지고 던지거나 할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지금 장세는 반도체와 5G와 수소 섹터가 시장의 축을 이룰 것이고요. 그리고 OLED와 태양광과 풍력 안에서 종목군들을 좀 선택과 집중하고 한두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섹터만 가지고 집중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래도 더 헷갈린다 라고 하면 요 4개 섹터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태양광 풍력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반도체, 5G, 수소, 플러스 OLED 섹터 4개 섹터를 가지고 올해 2021년 상반기 한국 증시의 시장 전면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이 섹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라. 다른 섹터 공부하지 말고 여기 있는 섹터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여기서 종목을 발굴하고 여기서 승부를 걸어라. 아셨습니까? 자, 이 얘기 메모되시고 체크되신 분들 7번. 오늘 무방 내용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에서 소외되고 왕따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대표처럼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른 겁니다. 이 장은 저는 분명히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한테 포기하지 말아라 그랬고 장중에 출렁거리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최근에 혼주장세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흔들어대는 것이고 외국인들의 개미털기인 만큼 절대 속지 말아라는 얘기 해야 됐습니다. 그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들은 다 뺐습니다. 태양광 풍력 다 뺐어요. 앞으로도 자 태양광 풍력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분명히 나중에 타이밍이 되게 되면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섹터가 움직일 때마다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메인 핵심적인 종목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으로 올해 증권시장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를 딱 4개 섹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꼭 체크하시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좀 이미 올랐어요. 좀 오른 상태에서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봐야 됩니다. 절대 반도체 놓치면 안 돼요. 5G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락을 해가지고 바닥을 찍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고 수소는 이미 오른 상태에서 기간 주종을 충분하게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지금 그리고 OLED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반대기 시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반도체는 확실한 대장주로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5G와 수소와 OLED는 뭐예요? 시작이다. 시작입니다.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사이맥스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이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이 지금 120% 수익이 나는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이때가 지금
요 정도가 11월 초가 되겠죠, 여러분들. 11월 초, 12, 1월, 2월, 3개월밖에 안 됐죠. 그만큼 뭐예요? 타이밍에 있어서 전체적인 증시가 살아나고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본격적인 스타트 시세가 딱 시작되기 직전에 종목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라는 수익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합니다. 2월 말부터 해서 2월 말부터 3월, 4월, 늦어도 2월에서 5월까지 이 기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급드렸던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종목을 연구하고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 한 대표 시황 얘기 한두 번 듣습니까? 네? 제가 이 장 죽는다고 얘기합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엔 살아난다는 얘기고, 살아난다는 얘기는 결국엔 터진다는 얘기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시장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도주가 분명히 시장 전면에 재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주도주를 잡아야 돼요. 주도주를 잡지 않으면 100% 수익은 그냥 꿈입니다. 절대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없어요. 그 주도주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수소, 5G, 제가 그동안은 5G가 좀 부진한 상태가 나타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좀 여러분들 지루하시고 힘드시지만 여러분들은 포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기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시세가 좀 늦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보십시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세요. 아셨습니까? 이제는 5G를 보셔야 됩니다. 팔았더라도 다시 잡으면 되고 없으면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몰빵은 하지 말고 분명히 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5G 수소 OLED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딱 짜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올라갈 때마다 순환하면서 계좌가 불어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왜 봐야 되느냐? 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적어도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내년까지 그 성장 자체 최소 2022년까지 보셔야 돼요. 물론 2022년까지 업황이 살아있다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계속 2022년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망은 좋다.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고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특히나 오늘 하이닉스가 좀 올랐죠.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제가 앞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뭐가 더 크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잡겠습니까? 저는 하이닉스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시스템 반도체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디램, 낸드 프레시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오면 가격이 인상되죠. 그에 따른 수혜주는 하이닉스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전체 사업비 중에 절반 정도 되죠. 하이닉스는 100%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이닉스가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삼성전자보다 상승 여력이 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가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자 스마트 5G 관련주들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려면 5G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죠? 미국이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5G 투자가 시작되고 정부에서도 5G망 전국망을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5G 얘기가 나오면서 시세가 안 가고 답답하니까 다들 5G 포기하죠.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만 5G는
미래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와 더불어서 통신 인프라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요. 인프라 투자에서는 5G가 근간이에요. 그죠? 미래 산업에 있어서 소재 분야에서는 반도체가 근간이지만 인프라 투자에서는 바로 5G가 근간이 되는 겁니다. 5G가 없으면 인공지능도 없고 자율주행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진정되고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서 전국망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5G 관련주도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또 어제 증권사 중심으로 나왔었죠. 실질적으로 한국은 2020년 전국망 완성한다는 얘기고 과기부하고 통신 3사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부 삼성전자라든가 네이버 같은 일부 기업들한테도 특허망이 주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5G 시장이 빠른 속도로 더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G는 보셔야 된다. 이제 5G는요. 속도감 있게 투자가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또 인도라든가 인도 같은 나라들도 지금 5G 투자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제 LTE망이 이제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LTE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에 쓰던 그 LTE망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5G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 삼성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바로 5G가 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5G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그죠? 수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수소는 최태원 회장 그렇고요. 수소 시장은 전기차 시장보다도 더 큽니다. 더군다나 시세 분출에 있어서는 전기차는 이미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만큼까지 간 상태예요. 수소 관련주는 이만큼 오르고 나서 지금 옆으로 기어간 상태고요. 그죠? 앞으로 시장성이라든가 성장 잠재를 보게 되면 수소 관련주가 훨씬 더 성장 잠재력이 큰 겁니다. 세계 각국이 그동안 전기차 쪽에 올인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별다른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수소 에너지와 수소 자동차 쪽으로 전 세계가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제 폭설하고 또 한파 때문에 미국 우리나라 삼성 공장도 멈춰서 그랬죠,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다고 하면 시장의 흐름 자체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수소차만 보시면 안 돼요. 수소차만 보시면 안 되고 수소 에너지 발전 사업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석유라든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게 바로 이제 수소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수소 발전 사업을 집중하고 있어요. 발전 사업. 수소 발전 사업하고요. 여기다가 수소 자동차 시장까지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소 시장은 그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괜히 수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큰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잔파동, 단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주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아무리 좋고 한미반도체가 아무리 좋고 또 반도체 장비줄 사이맥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끌고 가는 겁니다. 몰라요. 물론 같은 수소, 같은 반도체, 같은 5G 관련주들 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 선별을 하는 건 종목 선별이 필요합니다만 하지만 어때요? 전반적인 업황 전망을 알고 그 회사의 펀더멘탈과 그 회사의 기술력과 그 회사의 경쟁력을 알면 한미반도체가 아무리 주가가 중간에 출렁거리는 과정들이 나오더라도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120%는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 사이맥스도 현재 40%가 넘는 수익이죠. 일단 한 차례 팔고서 재매수를 한 상태고 판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40%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좋다 펀더멘탈 분석상으로 수소 관련주가 좋다 얘기를 하면서 왜 좋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왜 수소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좋으면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좋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수소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뭐 반도체 장비라고 다 갑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소 관련주들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하나 이제 OLED 관련주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자, OLED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ICD라는 종목을 제가 우리 방에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를 별반 특징에서 한번 가져갔었는데, 요렇게 별반 특징에서 가져갔었는데 요렇게 여기서 요 급락 나면서 손절가를 타치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어요. 신고가 나왔죠. 우리도 있습니다. 자, ICD 같은 종목들, 이 OLED 관련주들은요. OLED는 반도체, 그건 아셔야 돼요. OLED는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수소라든가 5G만큼의 성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얘네들은 뭐 초대박을 터뜨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OLED 관련주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LCD에서 OLED로 시장의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대형 OLED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삼성도 QLED 시장, QLED TV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BOE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는 OLED 시장에 투자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LCD를 한번 잡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맞들였어요. 중국 애들이 맞들였습니다. 그죠? 요즘 중국 놈들 아주 배기 싫어 죽겠어요. 그죠? 뭐 김치를 지낼 거라고 그러고 한복도 지낼 거라고 그러고 뭐 아주 개차반입니다. 중국 애들. 남의 기술이나 훔쳐가지고 경제 성장하는 애들이 아주 기고만장이에요. 좀 산다고. 지금도 OLED 쪽에 대한 인력들을 지금 삼성과 LG에서 빼가려고 지금 아주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LCD에서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죠? LCD 시장을 따라잡고 그래서 LCD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OLED 쪽도 지금 현재 중국 애들이 따라 붙고 있는 겁니다. 창조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그런 애들이죠. 그래서 지금 OLED 인력을 빼가면서 OLED 시장을 이제 잡으려고 좀 노력 중에 있는데, 그만큼 중국의 OLED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LED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예, 어서오세요.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OLED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ICD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이고, ICD가 터졌죠, 여러분들. ICD와 함께 최근에 시세가 강하게 났던 종목의 AP스텐 같은 종목들, 그죠? 징글징글하게 안 가는 것처럼 가더니 어떻습니까? 하는 사이에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응?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 징글징글하죠. 들고 있는 것도 뭐 가는가 싶다 밀어버리고 가는가 싶다 밀어버리고 뭐예요? 개미 털기가 다 진행된 겁니다. 못 들고 있죠? 자신이 없으면 못 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다 털고 나니까 주가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들. 지금 OLED 관련주들이 이런 식의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야 될 종목이고 못 갔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결국엔 터지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저께 별밤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뭡니까? 힘쓰죠. 신고가 났죠. 그죠? OLED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만 언급드렸듯이 OLED 관련주들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그런 대시세를 볼 종목들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볼 종목들이지만 단기적인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섹터별로 그렇게 4개의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4개의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고, 그 4개의 섹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한 시세를 이끌어낼 수 있고 시장의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 사족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약하거나 좀 변동성이 크거나 이런 섹터 다 빼고 제가 오늘은 4개의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섹터는 반도체와 5G와 수소가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5G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집중을 해라라는 얘기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동안 5G는 한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정도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5G를 집중하시고 5G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종목으로 갈게요. 자, 여기까지 체크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1번. 자, 여기까지 체크되신 분들 1번.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메모하시고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셨고요. 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부터 이제 그 섹터의 종목군들 중에서 몇 종목씩 제가 이제 이제 기업을 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드릴 테니까 그것도 마저 체크를 좀 하세요. 자, 우선 제가 OLED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OLED 관련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화면 잘 나오죠, 여러분들? 자, 화면 잘 나오시면 다시 한번 1번. 예, 그 수평선님 그거 뭐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 재접속 하시거나 내지는 스마트폰으로 보시게 되면 그 버전 그 뭡니까? 엠비언 어플 신규 버전으로 다운받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잘 나오게 있네요. 예. 자, 일단 OLED 쪽으로 제가 볼게요. OLED는 지금 4개의 섹터들 중에 제일 후반입니다. 장기적인 주도주가 아니고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OLED 관련주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뭐 너무 많이 볼 거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별밤 특징에서 나갔던 종목 중심으로 일단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 ICD라고 하는 종목은요. ICD라고 하는 종목은 OLED 관련주들 중에서는 정말 기술력이 대단한 종목이에요. 기술력이 대단한 종목입니다. 제가 이 ICD 같은 종목도 중장기로 거의 한 80%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80% 정도 이제 토마토 있을 때 거기서 한 80%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이때일 거예요. 저 앞일 겁니다. 이때일 겁니다. 일단 한 80% 수익 냈었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위에서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ICD라고 하는 종목은 이미 그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LCD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했을 때 이미 OLED와 관련된 시스템 장비들을 다 만들어 놓은 업체가 바로 이 회사예요. OLED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대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너무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기술력은 좋고 성장 가치는 좋아가지고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4만원까지 폭등이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만원까지 폭등이 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빠졌죠. 왜 그래요? 이때 시대가 이미 LCD 이때는 LCD 시대인데 이미 OLED 관련된 기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OLED와 관련된 기술력이 대단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OLED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LCD 시장의 대체가 끝났고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보면 알아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LCD 사업 쪽에 집중하다가 중국 업체들한테 LCD 시장이 잠식이 됐고 그리고 OLED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됐다가 OLED 투자가 지연되거나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나왔었죠. 이제 그 OLED를 중심으로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TV들이 다 OLED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OLED가 단순하게 TV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삼성의 OLED 소형 디스플레이도 이제 애플도 모든 스마트폰에 다 이제 OLED를 장착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디스플레이가 LCD를 안 써요. 노트북이라든가 맥북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제는 뭐 디스플레이 컴퓨터 거기다 뭡니까? 자동차에도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OLED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결국에 OLED 관련주들은 앞으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을 선별하거나 성장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실적도 따라주고 있어요. ICD 같은 경우들은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대충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수치상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치상 작년 2020년 실적만 보더라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어떤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매출액이 3천억 정도인데 2019년에 1200억이란 말이에요. 매출이 2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근데 주가 이만큼밖에 안 간 거예요, 여러분들. 영업이익은 어땠습니까? 143억에서 503억까지 갔고요. 순이익도 112억에서 342억까지 늘어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주가가 얼마나 못 갔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것만 보더라도 주가가 얼마나 못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올해 디스플레이 업황은 더 좋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소비 심리들이 눌려 있었는데 소비 심리가 더 폭발하고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기를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른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시장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ICD 같은 종목군들은 OLED 관련주로서 그 성장 가치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얘와 함께 힘스라는 종목도 같이 말씀드렸었죠. 얘도 마찬가지죠. 힘스도 제가 별표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대비 일단 저평가의 종목이에요. 저평가입니다. 그 디스플레이 하면 몇 종목이 있어요. ICD, FST,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덕산레녹스, 힘스, 야스, 원익 IPS, HB 테크놀로지 몇 종목이 있습니다. 단골 손님의 단골 손님들. 업황 자체가 살아나면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ICD라든가 힘스 같은 종목들은 OLED 관련주들 중에서도 강력한 성장성과 경쟁력과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런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OLED 체크되신 분들 3번. 오늘 무방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서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신 있게 대응하세요. 주식이라는 거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고 아는 만큼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 없어요. 제가 분명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분명히 했죠. 이 시장 절대 죽지 않는다. 대단한 장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 분명히 나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에? 주식 언제 잡아요?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코스닥이 바닥에서 저점 찍고 올라갔을 때, 중간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중간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중간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이럴 때 잡는 겁니다. 막 올라갈 때 이런 구간에서 막 쫓아가면서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바닥을 찍고서 반등이 임박한 시점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바닥을 찍고 반등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기서 모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찬스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제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ICD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신고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도주와 대장주들은요. 지수가 횡보하는 장이면 주도주와 대장주들은 지수가 횡보하기 때문에 급격하게는 안 가더라도 지수보다 더 빨리 가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수가 살짝 올라서잖아요. 그때부터 날아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ICD라든가 힘스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얘네들의 시세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도 기간주 나오고 나서 반등 나왔고 한미반도체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이 반도체 관련주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보세요. 코스피 지수도 못 가고 코스닥도 옆으로 가고 있는데 얘만 지금 신고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머티리얼스도 신고가 나오고 있고 리노고업도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대표가 왜 반도체 하는지 아시겠죠? 에? 이런 것도 모르고 맨날 차트만 보고 뭐가 대장이고 뭐가 시장의 중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알아야 시장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승부를 걸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주식한단 말이에요. 돈 법니까? 못 벌어요. 한 대표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120% 차익 실현하면서 오늘도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종목을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팔았어요. 그러나 장 후반에 올라올 때 정리한 겁니다. 장 후반에 올라올 때 정리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계산한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끝나는 종목이 아니고 대장이에요. 앞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우리가 120% 차익 실현하는 이유 말씀드렸었죠.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동안 못 올랐던 후발주들이 이렇게 가는 종목이 나옵니다. 얘는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얘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요. 이런 걸 잡으려고 지금 이 종목을 우리가 정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도체가 얼마나 강한 주도주이고 대장주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방금 얘기입니다. 주도주들은요. 지수가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주도주들은 지수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는 주도주는 많이나 빠져도 조금 빠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땐 주도주고 나발이고 다 먹을 거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수가 횡보 조정만 나오고 하방 경직만 나오면 주도주로 벌써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시장 지수가 올라가잖아. 그때부터 얘는 날아가요. 이게 주도주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횡보할 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가 얼마나 강력한 주도주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반도체가 장난이 아니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 장비주는 워낙에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 말씀드렸고 지금 사이맥스도 제가 우리 이 종목은 아직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얘도 분명히 40%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팔았다가 다시 샀지만 최초 우리가 매수했던 바닥권 여기서 잡았던 종목이니까 바닥권 종목에서 잡은 종목이니까 40%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 바닥 따지고 2단 받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종목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예요? 결국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경쟁력과 더불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대시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사이맥스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부반도체, 그 다음에 GST 같은 종목들 얘네들도 어떻습니까? 아직 안 갔죠? 안 갔지만 어떻습니까?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모두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반도체 장비주는 2개 정도만 제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유니셈이에요. 유니셈입니다. 아시죠? 제가 이 종목을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아실 겁니다. 결국엔 한번 터지고 나니까 순식간에 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간 바닥 다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올라간 종목군들이 재상승할 때까지 재상승 시점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만 유니셈의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여전히 저평가되고 앞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유니셈이라는 종목은 뭐하러 내섭니까? 펠리크라고 칠러 생산업체죠. 온도 조절 장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가스들 걸러내는 그런 정화장치를 생산업체입니다.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실적 대비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중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얘 말고도 볼 종목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어버브반도체도 좋고, GST도 말씀드리고 있고, 사이맥스 얘기했고, PSK도 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너무나 좋은 종목들. 네페스도 좋아요, 여러분들. 네페스 삼성전자의 오른팔. 그죠? 자, 유니셈을 말씀드렸고요. PSK테크도 제가 별밤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SK테크도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일 뿐더러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제가 어디서 얘기한 종목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종목이죠. 한 교수에 한 교수 완전 바닥권에서 얘기해가지고 100% 이상 수익 났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얘기합니다. 안 죽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기서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털었을 거야? 하면 여기서 털었을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죠? 결국에 어떻게 되냐? 기간주 나오고 또 가죠. 근데 여기서 또 간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또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시스템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에 따른 수혜의 폭은 더욱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PSK를 봐야 되고 PSK하고 비슷한 종목이 뭐냐면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무겁죠? 이 종목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여기서 들었었죠,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뭐 사고 파는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매매 판단이라든가 매매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네? 자, 네페스도 삼성전자의 오른팔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네페스는요. 삼성전자의 그 대규모 잠시만요. 자,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목이 잠기네요. 자,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네페스는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제 후공정 장비를 담당한 업체인데, 패키징 업체, 패키징. 여러분, 패키징 업체 중에 최근에 많이 부각된 게 뭐예요? SF 반도체였었죠, 여러분들. 그죠? 얘는 이제 저가주니까 이게 빨리 올라온 거예요. 이 네페스가 바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장비 업체입니다. 패키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그 후공정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펌핑 작업이라든가 펌핑 작업 이제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후공정 과정이 펌핑 작업이라든가 웨이퍼 테스트하고 그걸 패키징한다고. 패키징이 뭐예요? 이제 장비들끼리 부품들끼리 자, 한 군데 모이는, 그러니까 구성하는 거죠.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징을 나중에 테스트하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턴키 방식이라고 그러죠. 한번 그 키를 그냥 돌리면 한 번에 시스템이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는, 시스템이 한 번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후공정 장비를 한 번에 하는 그 과정을 바로 이제 턴키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턴키 방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네페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반도체라는 게 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굉장히 예민하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각 과정을 기업마다 뭐 펌핑 작업이라든가 웨이프 테스트라든가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따로따로 기업들한테 맡기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불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반도체 메이커들이 이렇게 패키징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턴키 방식의 시스템을 가진 기업체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바로 이 회사가 바로 네페스라는 종목이에요. 네페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업체.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네페스한테 모든 일감들을 후공정 관련해서는, 패키징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에 다 몰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시설 투자를 다 했어요. 그동안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었거든요. 시설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실적이 그동안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죠? 지금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06년 2분기, 3분기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었죠.
그런데 그 적자가 끝나고 투자가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 4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증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페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분명히 시장 전면에서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의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는 게 맞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장비들은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많긴 많은데 바로 이런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니셈, PSK, 네페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리노공업, TSE 같은 좀 맨날 신고가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통 장사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셨죠?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5G. 이제 5G는 징글징글했던 종목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참 답답하다, 지루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주식이 그런 겁니다. 주식이 뭐 원하는 대로 맨날 잡으면 맨날 터지면 뭐 누가 돈을 못 벌어요. 그죠? 알고 기다리냐 모르고 기다리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알고 기다리냐 모르고 기다리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5G는 그동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5G는 좀 지루하고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순식간에 올라오죠.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게 기가 막혀요. 지금 오이솔루션의 최근에 이제 5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괜찮았었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올라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일주일 정도. 그죠? 여기서 이만큼 4만 8천 원 선에서 5만 3천 원, 5만 4천 원대까지 올라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지는 구간 동안 거의 뭐 어떻습니까? 거의 한 달 떨어지죠, 여러분들. 한두 달 동안 진이기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시세가 나올 때는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왜 바닥에서 이런 종목을 털어요? 응? 털어내는 거 아니에요. 왜? 시장조 좋고 강세장인데 바닥권 종목을 왜 던집니까? 오히려 잡아야 되겠죠. 5G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준비하셔야 돼요. 반도체 장비주는 좀 올라서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 장비는 좀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5G는 이제 바닥에서 시작인 과정들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펑펑 터지거나 하지 않고 또 한 번 눌러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시세가 좀 오른 상태에서 쉬었다가 다시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얘네들은 상승 진행형입니다. 아주 진행형. 진행이고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닥을 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5G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원년이다라고 그랬고 지금 2월입니다. 2월. 그죠? 2월이고 5G 투자,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단행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꽃피는 봄이면 더 이제 시설 투자가 더 이제 빨라지겠죠, 여러분들. 정부 차원에서도 통신 3사도 5G 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5G 관련 관심들은 높여가는 게 맞다. 이제는 한 대표가 5G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5G를 다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5G 관련주들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물론 KMW 같은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대장주고 성장주이기 때문에 보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장은요. 5G가 이렇게 됐습니다. KMW는 기업 가치가 워낙에 좋아서 주가가 안 빠졌어요. 대신에 다른 5G 관련주는 갔다가 5G 업황이 안 좋으니까 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KMW 유지가 돼서 실적이 괜찮아서 유지가 되고 안 빠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5G 업황이 안 좋고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가 시작이 돼요. KMW는 이미 실적이 괜찮아 주가가 안 빠졌기 때문에 5G 업황이 좋아져도 얘는 많이 안 가요. 팡팡 안 갑니다. 얘는 야금야금 갈 거예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규로 공략할 종목은 뭐냐? 이미 올랐다가 빠진 종목들. 이제 5G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성장성과 경쟁력이 불어나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 종목이 뭐예요? 자, 요 오이솔루션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얘는 외시당초 대장주였어요. 그죠? 외시당초 대장주였다가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밀린 겁니다. 하지만 얘도 오이솔루션의 실적이 대체로 그렇게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죠? 지난번에 작년에 재작년에 요렇게 한번 실적이 2019년에 한번 실적 나오고 나서 부진했죠. 앞으로 5G 투자가 본격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위치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실질적으로 5G 업황이 살아나기 됨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솔리드입니다. 자, 요 종목도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별밤 특종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어제 소개했거든요. 어제. 그죠? 별밤 특종 소개했는데, 자, 요 종목은 이미 우리가 100% 이상의 수익을 한번 낸 경험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중간 바닥 대바닥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드렸고, 솔리드는 중계기를 중심으로 생산업체입니다. 5G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음영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인빌딩이라든가 다스, 분산 안테나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런 솔리드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종목이 너무 많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는 아시죠? 요건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기사 보셨죠? 자, 요 기사 중에 뭡니까? 여기 중동, 아프리카 이동통신 장비 시장을 뚫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5G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새로운 시장을 뚫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투자가 본격화되게 되면 주가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겁니다. 에이스테크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게 되면 RFHIC. 저는 RFHIC를 좀 많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못 올랐어요. 못 올랐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 맞아요. 보통 그래요. 5G 관련주가 전반에 걸쳐서 모두 빠지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얘네들이 올라갈 때 얘는 못 갑니다. 못 가요. 하지만 얘네들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도 결국엔 가게 돼 있거든요. 얘네들이 덜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라관륨이라고 하는 제품의 쓰임새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성장성을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 못할 거예요. 지라관륨은 이제 세계적인 하나의 제품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계적인 제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RFHIC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분명히 지금은 상대적으로 아마 낙폭가리주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좀 느릴 겁니다만 나중엔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KMW가 조금 부진하지만 얘도 실질적인 대장이나 마찬가지로 안 빠지잖아요. 거의. 그죠? RFHIC도 거의 안 빠져요. 안 빠진 겁니다. 대신에 얘는 최근에 거의 시세가 안 났던 종목이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5G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대장주로 등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분명히 다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5G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수소 관련주까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5G까지 체크되신 분들 5번. 자, 5G까지 체크되신 분 5번.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예. 자, 체크되셨죠? 재밌어요? 이제 수익이 나야 진짜 재밌는 거예요. 수익이 나야 재밌는 거고, 뭐, 방송 듣는 것만 해도, 뭐, 제가 이렇게 오늘 일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제가 시장의 위치가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드릴 게 뭐냐면 수소입니다. 다른 섹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다른 섹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수소는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수소는 이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수소 산업이.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얘기 못 들으신 분들은 이따 제가 이제 지금 방송 녹화되고 있으니까요. 시장 얘기 못 들으신 분들은 이따 유튜브에서 들으시든가 아니면 MBN 골드 홈페이지에서 이따 녹화 내용을 한번 부르세요. 예, 늦게 오신 분들은 시장 얘기 못 들으셨죠? 시장 얘기는 이제 녹화 내용 이따 들으세요 따로. 예,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바심이 나요. 조바심이 납니다.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코스닥도 안 가고 횡보하는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예. 반도체 장비주들도 가는 종목만 가요. 그리고 못 가는 종목들 못 가고 쉬어갑니다. 5G도 이제 뭐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지금 이제 OLED 관련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OLED도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고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5G 관련 이제 수소 관련주들도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못 갑니다. 그 답답하죠, 여러분들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소 관련주가 어떤 기업, 수소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이 있고 또 뭐 하는 업체인지도 모르고 과연 수소 관련주가 나중에 갈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수소 관련주를 매매를 못 합니다. 한 대표가 맨날 뭐 수소 관련주 보세요 보세요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맨날 속으로 이제 개뻥 치고 앉았네. 안 가는데 뭘 보라 그래.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주식 못 사는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듭 얘기합니다만은요.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고 원래는 이 장세가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나와야 되는 장세예요. 근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중소형 장세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저는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장세를 준비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종목 장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아직까지 종목 장세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잖아요. 이거 수익이 안 나오는 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종목만 보고 가죠. 뭐 일부 테마주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지금 뭐 쿠팡 관련주가 급등 나오니까 아이고 이 쿠팡 관련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좀 그나마 좀 땡겨놨네요, 여러분들. 한 방에 훅 간다라고 제가 어제부터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는 거야,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계좌가 작살내는 겁니다. 어제 시초가 잡은 사람들은 만약에 여기다가 뭐 3배, 4배 스탁론까지 써가지고 만약 잡았으면 어떻게 하루 만에 깡통 나는 거예요. 깡통. 제가 얘기했죠. 이런 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깨지지 않는 장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터지는 장이에요. 근데 남들보다 빨리 먹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하루 만에 그냥 깡통 나는 겁니다. 계좌가 깡통이 나면 총알이 없어지죠. 총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아니, 돈이 있어야지. 깡통이 닿는데 돈이 없으면 다른 종목에서 승부를 못 걸잖아요. 그죠? 그죠? 안전하게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들고 있어야만 그나마 좀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장은 수익을 노리면 안 돼요. 언제 노리냐? 제가 거듭 얘기했죠. 지금처럼 지수가 횡보 조정 장세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횡보 조정 장세가 진행되고 지수가 완만하게 오르거나 내지는 안 오르더라도 중소형 종목 장세가 본격화되잖아요. 그때부터 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출렁거린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나요. 하지만 조만간에 종목 장세가 나오건 지수가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 시세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수소 관련주들의 경우는 성장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워낙에 성장 가치가 좋다.
이 일진 다이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번 특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제 진익이죠, 여러분들. 예. 방송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언제 튈지는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했었죠. 자,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의 수소 탱크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수소 탱크를 생산하는 업체죠. 그 업체에 따른 성장성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하지만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좋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 종목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판단하고 매매 포인트 잡고 이러는 겁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잡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대신에 수소 관련주로서 일진다이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기업 가치가 그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하고 SK 디스커버리 요것도 지금 올라갔다가 3일 동안 또 밀고 있는데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있죠. SK 디스커버리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과 함께 SK 가스 같은 수소 관련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바로 여기다가 수소 산업까지 진출하면서 미래 성장 산업의 주축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SK 디스커버리를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런 종목들 보는 겁니다. 나머지 지금 뭐 두산 퓨얼셀, 뭐 SK 가스, S 퓨얼셀 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다 언급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 SK 디스커버리 그리고 일진다이를 여러분들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아성이라든가 세종공업이라든가 동양피스톤 이런 중소형주들도 있죠. 얘네들도 분명히 수혜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보다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적고 좀 안정적으로 대장주 맥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 종목 선별 잘해야 되고 수소 관련주의 성장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 등도 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비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소 에너지까지 정리 드렸습니다. 자, 체크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7번 한번 보세요. 7번. 자, 요 전략은 보지 마시고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 매일매일 무방하다 보니까 PPT 자료 정리가 안 돼서 내용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러 가지 섹터 종목군들이 섹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매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들은 싹 잘라내고 핵심적인 대장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셔야 돼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시장 자체가 좀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무너지는 장은 아니잖아.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고 시장 자체가 분명히 다 살아있습니다. 안정되고 있어요. 안정된 상태에서 조만간에 반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인 반격에 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한미 반도체를 120%라는 대박 수익을 털고서 우리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드렸습니다만 이거 들고 있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있어봐야 지금 아까 뭐 무료 카톡방에 보니까 뭐 한 명, 두 명 그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분들처럼 그렇게 수익 내고 나서 그 수익 낸 자금 가지고 VIP 오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대표하고 새로운 종목 가지고 승부내면 돼요. 이런 과정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돼요? 철저한 시장 분석과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언컨대 2월 말부터 올해 상반기 중에
제2의 한미반도체는 분명히 또 나옵니다. 제2의 한미반도체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종목 장세가 본격화되게 되면 그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장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뭐 제가 드린 내용, 제가 항상 무방에서 그런 얘기죠. 제가 해드린 내용을 믿지는 마세요. 믿지는 마세요. 한 대표를 신처럼 귀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한 대표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제가 한 내용들을 걸러내세요. 걸러내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믹싱을 시켜서 이 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세요. 판단하시고 된다라고 판단되시면 어떻습니까? 한 대표처럼 과감하게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소식님, 반가운 소식님, 이제 믿지 말라 그랬죠? 판단하시는 겁니다.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틀린 적 거의 없죠. 이제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도 무리는 없으리다.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말 동안 쉬지 말고요. 놀지 말고 제가 마셨던 그 시장의 섹터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은 주말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자,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차익 실현했던 현금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이제 배팅 들어갈 거고요. 회원님들 주말 동안 편하게 계시면 되고, VIP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엠벤골드 회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회원님들도 진짜 그냥 앉아서 돈 벌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공부 좀 하시기 바라고, 공부하시다가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도 정말 한 대표 얘기대로 지금 시장은 될 수 있고 될 것 같은데 나는 대응이 어렵다 라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VIP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VIP 요거 마지막으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VIP는 아시죠? 이제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자신이 없거나 그래도 한 대표하고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VIP 오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가 너무나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딱 오셔도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 고객센터 1588-0648 여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위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원이 전화 받고서 여러분들 뭐 VIP 가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릴 겁니다. 0648 전화하시고, 전화가 만약에 전화가 잘 안 될 거예요. 통화가 많이 될 겁니다. 통화 안 되면 여기 간편 ARS 결제 있죠? 023490-4618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가입이 되니까 요거 하시면 되고요. 1개월 가입하시면 5일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 연장 드리고요. 3개월 가입하시면 20일 정도 추가가 됩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추가가 되죠, 여러분들. 자, 그만큼 중요한 위치고, 중요한 위치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되면 4개월 정도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4개월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번 장세에서 2월 말 3월 달 정도 선에서 고생 좀 덜하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과감하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에서 매매하는 패턴들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는 잡주는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잡주는 매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초단타를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뭡니까? 지금은 주도주 ETF 성장주를 가지고 뭘 해요? 대시세 전문하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120% 수익이라고 했죠. 120%, 120% 수익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동안 매매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나온 수익률들을 보시게 되면 1월달 투자원금 1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달에 1,9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1,900만원. 그리고 지난 12월 때는 얼마예요? 3,0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성비를 분명히 확인됐죠, 여러분들. 자, 단기적으로 털어내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가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엔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만드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 그걸 아시고
오셔가지고 단타 종목 왜 안 줘요? 왜 단타 안 쳐요? 이런 분들은 오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오시면 바로 또 종목만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오시지 마시고요. 좀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 한 대표 급하게 매매 안 해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 매매 안 합니다. 그건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벌어도 나중에 또 개박살 나는 게 그런 매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니까 아시고 우리는 좋은 종목, 잡주는 매매해야 돼. 저가주라도 기업내용이 좋은 종목 가지고 매매합니다. 기업내용이 좋은 저가주는 초대박이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장기 매매로 대세를 만드는 그런 매매를 하니까 그 점 아시고 그거 체크하시 바라고요. 자, 100% 문자 가능합니다. 문자 대행 가능해요. 컴퓨터 앞에 안 앉아 계셔도 돼요. 저는 분명히 회원님들한테 애지간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뭐 시세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주가 올라갑니까? 걔는 속만 타죠. 오늘 같은 날도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시세 안 봤으면, 자, 오늘 같은 날 시세 안 봤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선물 보세요. 오늘 같은 날 아침부터 시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오전장 내내 스트레스, 오전장 내내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빠져?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오전장 내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시면 막판에 다 올라가 버리죠, 여러분들. 뭐하러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인분들 직장 가서 이 시세 보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인분들 직장 가가지고 시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 못해요. 그때부터 짜증만 나고. 주식 초보분들이 그런 시세 본다고 해봐야 올라갑니까? 대응도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장인분들 직장 가서 시세 보지 마시고 한 대표 문자만 자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초보분들은 안 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문자 나가는 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거예요. 어르신 회원님들도 말씀드렸죠? 혼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니까 더 얘기 안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절대 시장 무서워하지 마세요. 시장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무서워하면 여러분들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진수성찬 차려지는 장이고요. 그 차려진 진수성찬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드실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하십시오. 주말 동안 쉬지 말고 공부하시고요. 한 대표도 공부 엄청 합니다. 매일매일 공부하셔서 대박 종목 만들어내고, 우리 회원님들 다음 주도 자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좋은 장세 될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주말 동안 다음 주 장세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라고, 우리 회원님들도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시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오늘 77번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집어삼켜 I'm going crazy 치명적인 엘리베 맘을 닫아 도망가매래 잠식 되어버릴까 maybe 뭐 의미 해결해 하는 발심만 좀 더 빠져들어가 긴장에 빼앗아 너